앞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분연산자를 사용하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연산자 뒤에 삼각함수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우변이 지수만 있을 때와 두 번째는 지수 곱하기 미분 가능한 임의함수의 fx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미분연산자 다항식을 이용한 특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변이 삼각함수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이 들어있을 때와 그리고 우변이 다항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꼴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정리를 직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것도 두 번째에 관한 식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이 코사인이나 또는 사인이 들어있을 때 D의 제곱이라는 것은 FD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바로 거듭 제곱이 짝수번을 뜻하는 거예요. 이 D가 미분한다는 것을 나타냈었죠. D의 제곱이니까 두 번, D의 4승, D의 6승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FD의 제곱꼴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짝수번 미분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D의 제곱 코사인 AX, D의 4승 코사인 AX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해보고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다뤘던 두 개의 정리도 2번, 두 번째 정리가 중요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 2번을 기억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2번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1번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AX를 계산하도록 하죠. 자, D의 제곱이니까 D 그리고 D예요. 한 번 미분하고 또 미분한다는 얘기죠. 자, 이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사인을 미분하시라는 얘기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AX가 되고 합수함수니까 안에 것 또 미분하니까 A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역시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얘를 또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함수를 또 미분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AX가 될 것이고 합수함수 안에 것 또 미분하니까 A가 바깥으로 나가서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코사인 AX에다가 D의 제곱을 연산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D의 4승 그리고 코사인 AX를 해보겠습니다. D의 4승이라는 얘기는 D의 제곱 코사인 AX를 계산한 식에다가 다시 D의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D의 제곱 코사인 AX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입니다. D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D의 제곱 코사인 AX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식을 요 위에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X 이렇게 됐죠. 자, 이제 D는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삼각함수 코사인이 있고 얘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미분해도 그냥 남아있죠. 이 미분연산자도 선형성이 있습니다. 상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거든요.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이 바깥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다시 D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AX가 됐습니다. 앞서 이미 계산했던 식으로부터 D의 제곱 코사인 AX는 마이너스 A의 제곱 코사인 AX라는 것을 앞에서 증명했었으니까 얘도 그대로 그 앞에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고요. 또 얘도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AX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코사인 AX 앞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네들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바깥에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자, 코사인 AX 이렇게 됐습니다. 단 두 개만 갖고는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볼까요? D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A제곱의 1승이 되고요. D의 4승은 제곱의 제곱이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거의 제곱이 됐네요.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D의 6승은 바로 D의 제곱의 3승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의 3승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잘 관찰을 해볼까요? 그러면
D의 제곱일 때는 일단 제곱이 나오고요. D의 4승일 때는 겉보기에 4승이 나오죠. D의 6승은 마이너스 A 제곱의 바깥에 3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전개하면 6승이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이제 유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짝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코사인 AX, 짝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바꿔 집어넣은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한 거와 똑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물론 이 단 두 개만 갖고는 그게 안 되고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다 증명해야 되지만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점프를 하고 그냥 추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가 증명이 됐으니까 바로 2번의 첫 번째도 증명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2번의 첫 번째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F-A의 제곱분의 1 코사인 AX에다가 우리는 이 식에다가 FD의 제곱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삼각함수 코사인 앞에 있는 상수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이건 분모가 0이 아니란 가정하에서입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숫자를 넣었으니까 불능이 됐죠. 얘는 분모가 0이 아니란 조건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다시 FD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AX가 됐습니다. 그런데 F-A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 제곱을 대입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되고 소거가 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코사인 AX만 남습니다. 이 괄호식에다가 FD의 제곱을 곱하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곱했다기보다는 얘를 연산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냥 편의상 곱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FD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코사인 AX 이것은 이 괄호부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A 대신에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해야 돼요.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D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고요. 분모가 0이면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1번의 첫 번째와 2번의 첫 번째가 증명이 됐는데요. 사실 비슷해요. 1번의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2번의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삼각함수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이 들어있을 때 홀수는 안 됩니다. 짝수가 들어있을 때만 이렇게 연산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었으니까 그럼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의 특세를 미분연산자 방법으로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양변을 형식적으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yp는 미분연산자 다항식은 d의 제곱 플러스 4d 플러스 5분의 1이고 그리고 sin x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은 제곱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수 차수일 땐 쓸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대입하는 게 안 돼요. 짝수항만 대입할 수 있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짝수는 얘만 짝수잖아요. 얘는 홀수니까 안 되잖아요. 1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을 대입하는 건 얘는 계산이 가능해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A가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 A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D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홀수승과 짝수승이 혼합되어 있는데도 이거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이건 제곱일 때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제곱일 때, 짝수승일 때는 대입하고 홀수승일 때는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4d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에 sin x와 같이 됐습니다.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4D 5에서 1 빼니까 4분의 1 sin x 이같이 됐고요. 얘네들은 4가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4분의 1 그리고 다시 쓰면 d 플러스 1분의 1 sin x 이렇게 됐는데요. 자, 앞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이 모양은 초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d가 되는 무한등비 수열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까? 하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꾼다고 해서 이거 계산되지 않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 때만 사용하냐면 오른쪽이 반드시 x에 관한 다항식꼴일 때만 사용합니다. 오른쪽이 지수나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거 있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다항식일 때는 그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이거 보세요. 오른쪽이 다항식이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하고 이 다항식이 만약에 2차 다항식이면 세 번 미분하는 것부터는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차수가 딱 돼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가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아무리 미분해도 지수함수, 삼각함수 계속 미분할 때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원리는 어떨 때만 쓰냐면 오른쪽이 x에 관한 다항식일 때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무턱대고 여기다 막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곱이 있으면은 이걸 쓸 수 있거든요.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합체 곱의 원리를 쓰기 위해서 d-1을 곱합니다. d-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요. 즉 d 플러스 1과 d-1 sin x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합차의 곱이죠. d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d-1 sin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제곱이 있을 때 여긴 제곱이 없습니다. 여기도 제곱이 있으면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지만 여긴 제곱이 없고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에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만 제곱을 계산해서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요 지구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곱이 여기 4분의 1이 앞에 있었죠. 4분의 1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 대신에 여기 a가 1이에요.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d 마이너스 1, 여기는 대입할 수 없습니다. 홀수승이니까 d 마이너스를 그냥 쓰고 sin x가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4분의 1하고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요거 다시 쓰면 d 마이너스 1 그리고 sin x입니다. 이때 대입을 못하죠. 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수로 돼 있을 때는 자꾸 뭔가를 대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역수가 아닐 때는요. 말 그대로 오른쪽을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구해줬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요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해가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자, 이제 아까 풀고자 했던 이 두 번째 첫 번째군요. 이 첫 번째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제곱인 항은 대입할 수 있고요. 홀수승이 있으면 분모가 홀수승이면 짝수승을 만들기 위해서 합체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d 플러스 1이면 d 마이너스 1을 d 마이너스 1이면 d 플러스 1을 분모 문제에다 곱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제곱 쪽에는 여전히 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치화시켜서 바꾼 다음에 분자 부분은 이렇게 전개를 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만약에 제곱이 있었으면 그때는 또 대입하는 거 가능합니다. 제곱이 없으니까 전개를 해서 우변에 있는 요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뜻으로 미분하고 곱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비슷한 문제로 2번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주어진 식을 양변을 이 미분연산자 다항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미분연산자 다항식으로 나누니까 특수의 yp는 d의 제곱 플러스 2d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2의 x승 곱하기 sin x예요. 자, 이거는 앞 시간 끝부분에 배웠던 두 번째 정리를 쓰는 거예요. 지수 곱하기 미분간하는 임의함수 2ax승 곱하기 fx꼴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2를 대입해서 무심코 5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있을 때는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자, 2x승과 sin x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항상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d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D 플러스 A를 대입해야 됩니다. A가 1이니까 D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D 대신에 D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D 대신에 D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X승 전개합니다. D의 제곱 2D 플러스 1, 2D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sin X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D의 제곱, D의 저 2D 더하기 2D니까 4D 그리고 1, 2 더하니까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사실 요거 미리 계산해 놨거든요. 1번 있잖아요. 이렇게 1번. 앞서 다 계산해 놨으니까 이 계산 과정이 만약에 없었으면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 부분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요거 다 1번식에서 이미 계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자, 이 함수에다가 2x승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8분의 1 2x승 그리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예문에 대한 특수에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우변이 이렇게 삼각함수 사인이나 또는 코사인이 들어있고 지수 곱하기 삼각함수 꼴이 있어도 앞에서 배웠던 방법 또 지금 배웠던 방법을 잘 혼합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특수를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미정계수법으로도 물론 특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분연산자 방법 되게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미정계수법은 길고 장하게 진짜 풀리게 되는데 미분연산자는 겨우 한두 줄 만에 문제가 풀리기도 하니까 특수를 구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앞 시간에도 이거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식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나왔을까 싶을 텐데요. 아, 이거는요 형식적으로 약속한 것 뿐이에요. 뭐냐면은 1-D와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1 더하기 D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D의 3승 얘를 형식적으로 전개를 해보세요. 다 전개하면 1 이렇게 하고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원래 이렇게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임의대로 괄호 붙여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 지워지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끝없이 뒤가 계속 지워져도 1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되면 1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얘는 기호일 뿐이니까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그래서 1-D분의 1은 나누셈을 하니까 마치 이거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초항은 1이고 공비가 D는 무한등비수를 합구하는 공식과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1 플러스 D분의 1은 1만 형식적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앞 시간에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분의 D 플러스 2분의 D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런 꼴은 오른쪽에 다항함수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꼴 옆에 지수나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이 있으면 절대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지수가 있으면 D 대신에 이 A를 대입했을 때 분모 0이 아니면 바로 대입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D-1분의 2의 2x승 이런 경우는 D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분모 0이 아니잖아요. 2 빼기니까 1분의 1이니까 그냥 2의 2x승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D-1분의 1에 2에 여기가 x승으로 되어 있으면 1을 대입하면 분모 0이 되니까 쓸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뒤에 1이 곱해져 있더라 보고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2x승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D 대신에 D 플러스를 대입합니다. D 플러스에서 1을 빼니까 T만 남죠. 그러니까 D분의 1, 1이 돼요. 이건 뭐예요? 오른쪽 1을 적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X를 앞에다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런 꼴이 있으면 오른쪽에 지수가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급수처럼 전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원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여기가
sin x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기하급수처럼 전개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d 플러스 1 곱합니다. d 플러스 1 곱하면 합차의 곱이 되죠. 그러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sin x가 되죠. 이제 a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좁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d 플러스 1 그리고 sin x가 됐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전개하니까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그냥 1을 곱한 것뿐이니까 sin x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더하기 sin x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요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는 항상 오른쪽에 x에 관한 다항식꼴로 되어 있을 때만 그렇게 푼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4번에 보다시피 오른쪽에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미분연산자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예문들은 이렇게 미분연산자로 표시해서 확실하게 미분연산자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다시 썼는데요. 자, 이거 미분연산자로 바꿔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미분연산자로 바꿔보겠습니다. d의 제곱 y 마이너스 d의 그리고 y는 이퀄 x 이렇게 됐죠. 자, 이 식을 이제 형식적으로 양변을 이걸로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d의 제곱 마이너스 d분의 1 x가 됐죠. 자,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d 마이너스 1분의 1 x 이렇게 돼요. 자, 얘도 앞 시간에 이거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이제 계산 과정에 차이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첫 번째 풀이 이렇게 놓고 계산해 봅시다. 그냥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서 하는 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별애로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d분의 1이고요. 자, 얘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 마이너스 d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분모에도 곱하면 이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요 모양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한 번 더 씁시다.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d분의 요거를 바꿉니다. 1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x인데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x에 관한 다항식일 때는 이렇게 미분연산자 다항식을 이렇게 기하급수처럼 전개해서 풀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 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x죠. 이렇게 계산하면 x를 d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죠. 이건 두 번 미분하는 얘기니까 0이죠. 그 다음부터 다 0입니다. 뒤가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죠? 적분하는 얘기예요.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의 제곱이고요. 1을 적분하니까 x. 상수 안 붙인다 그랬었죠? 적분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d-1분의 1을 먼저 계산하니까 이와 같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별을 할게요. 어떻게 구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분을 합니다.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얘는 아까처럼 1 마이너스 d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앞으로 내보낼까요? 그리고 1 마이너스 d분의 한 번 더 씁시다. 그리고 x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오른쪽 함수를 계산하려면 얘를 바꿔야 되죠. 앞에서 여기다 썼던 거를 이용해서 바꿉니다. 뒤에 3승까지 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고 하나하나 다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x의 제곱이고 이렇게 하니까 2x가 됐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미분하면 2x가 또 미분하니까 2가 나오죠. 세 번부터는 그 다음부터 0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줬는데요.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랑 얘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을 텐데요. 그래도 이거 특수가 됩니까?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특수에는 각양각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해가 되고요. 얘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해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거 특수라고 이거 어느 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먼저 풀면 이게 나올 것이고 이걸 먼저 풀면 당연히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 다 알아서 채점합니다. 얘가 정말로
특수가 맞는지 정말 그 확신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미분연산자 방법은요, 재차 미분 방정식 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재차 미방의 해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자, 특성 방정식은 요거 잘 보면 특성 방정식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잖아요.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이니까 람다 묶어내면 람다 마이너스 이퀄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람다가 0이거나 람다 1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계수라는 재차 선형 미방이라면 지수권의 해를 갖고 있죠. y 이퀄 c1 2의 람다 형승이니까 0x승 플러스 c2의 2의 람다 x승 이렇게 됐죠. 2의 형승 1이 되니까 c1 재차 미방해요. c2 2의 람다 1이니까 요 람다 1이니까 x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재차 미방해를 마저 구했다고 봤을 때 이 해하고 이 해를 더하는 거와 이게 특수해니까요. 이 해하고 이 해를 더하는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보라색으로 이쪽 부분은 보라색으로 이쪽 부분은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얘랑 얘랑 더하면 완벽하게 독립이 되죠. 얘랑 얘랑 더하면은 이 보라색 부분은 독립이 되는데요. 중복되는 게 없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여기 상수 C1 있죠.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1은 얘랑 같이 결합해서 C1 마이너스를 다른 상수 C3라 놓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흡수가 됐죠. 그러나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완전히 독립이 되는 항은 여전히 얘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땐 처음부터 이런 항이 나오지 않는 깔끔한 모양이 나왔지만 또 반대로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특수해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특수는 아까 앞에서 독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할지 몰라도 그건 완벽하게 다 YH 더하기 YP의 꼴로 완전히 정리했을 때 얘기고요. 미분연산자나 또 뒤에서 배우게 되는 매개변수 변화법은요. 그냥 재차 미방에는 관심 없이 그냥 재차 미방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바로 특수의 자체만 이제 빨리 구하는 방법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이 재차 미방해에 포함되는 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특수해가 아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입하면 저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특수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일반해를 구할 때는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그냥 써놔도 상관없지만 다시 정리해서 C1-1을 묶어서 하나의 상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를 묶은 거랑 답의 모양은 똑같아지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주관식 답안지라면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다 할 때 담당 교수들이 다 보고서 채점을 합니다. 풀이 과정만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면 무난합니다. 자, 이제 1번이 이해됐다면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지? 여기 좀 지우고 2번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자, 미분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쓴 거예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 미분연산자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세를 구할 수 있죠? 요 인수분해 되는군요. D-2와 D-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의 역수들의 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거 분무수로 쪼개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달라진다면 아까 설명했던 이런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연달아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분의 D 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1을 묶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분자도 올렸을게요. 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을 한꺼번에 곱해서 다시 쓰면은 플러스 2분의 1이 됐네요. 다시 엮어서 플러스 2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D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D고 얘만 일단 먼저 바꿀게요. 1 더하기 D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D의 3승까지만 쓰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그냥 쓰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니까 2X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미분하는 얘기잖아요. 요거 한 번 미분하면 2x 또 미분하면 2만 남죠. 그 다음부터는 세 번 미분하면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정리한 다음에 다시 쓰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이것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얘처럼 이렇게 쭉 풀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 보일까봐 선생님이 한쪽하고 또 다시 이어서 또 한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d 플러스 2분의 d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전체 3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얘를 한꺼번에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죠. 미분 먼저 할게요. 2x 플러스 2가 되고 2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를 두 번 미분합니다. 얘를 한 번 미분한 게 2x 플러스 2고 또 미분하면 2가 나오죠. 자 d의 제곱은 두 번 미분하니까 2가 되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여기다 4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을 3번 이상 미분하면 그 다음부터 다 0이니까 요것만 남아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중괄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가 구해집니다. x의 제곱 2x 더하기 x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에 3 더하기니까 4 더하기 2분의 2분의 8 2분의 9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특수가 구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 바꿔서 계산했을 때 똑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약간 달라진다 할지라도 재차 미방해랑 다시 결합해서 잘 정리하면 어느 걸로 계산하든 간에 깔끔한 모양으로 특수가 일치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 풀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설명했던 이치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은 미분연산자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특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책에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이 강의를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주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미정계수법으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분연산자를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미분연산자는요. 잘만 숙달이 돼준다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